안녕하십니까. 언리얼을 활용한 교육 케이스 소개와 교육 효과에 대한 세션을 맡은 김인건입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리얼 서밋 온라인 2020에서 교육 분야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음, 우선 이번 세션을 맡은 제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013년부터 게임 기획 그리고 개발 프로젝트 개발 교육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DCC 툴과 게임 엔진 등을 활용해서 콘텐츠를 기획하고 직접 제작까지 경험해보는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을 주로 개발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산업정보부 등의 정부부처에서 주도하는 ICT 교육 산업의 교육을 제안해 왔고, 이미 많은 교육기관과 대학, 그다음 산학협력단과 함께 교육과정과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는 전문적으로 강사 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촉을 받은 ICT 멘토와 교육 컨설턴트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음, 오늘 제가 준비한 세션은 주로 교육기관의 운영자 및 학습 설계자 그리고 대학 교수님과 강사님 등 ICT 교육과정을 제안하고 운영하고 강의하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최근 몇 년간 4차 산업교육과정에서 언리얼을 활용한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런칭한 적이 있고 또 꾸준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최대한 제가 공개해 드릴 수 있는 정보들을 중심으로 어떤 부분에서 언리얼 엔진을 도입한 것이 효과적이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언리얼 엔진을 활용해서 앞으로 개설할 수 있을 만한 또 새로운 어떤 산업, 그 다음에 다양한 전공들의 교육 과정 방향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언리얼 엔진을 활용한 교육 과정을 설계했을 때 어떤 식으로 내용을 구성해야 될지, 그 다음에 제가 진행했던 이런 교육 과정은 어떤 식으로 구성했는지에 대한 팁도 함께 실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언리얼에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교육 과정이 생기고 또 이런 교육 시장뿐만이 아니라 또 리얼타임 렌더링 엔진을 활용한 산업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번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4차 산업 교육 수요에 대한 내용을 먼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교육과정은 어떻게 개설되는 걸까요? 교육과정은 보통 교육생, 기업, 정부라는 세 가지 수요에 따라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 수요자들의 수요 원인을 찾아보자면 아무래도 교육생은 당연히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 그 다음에 자신의 전공과 연계해서 장래의 비전이 밝을 것 같은 그런 산업의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목표에서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겠죠. 또 기업은 어떤 방향에서 수요가 생길까요? 기업은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어떤 생산성에 도움이 되는 인재를 원합니다. 네. 하지만 한편으로는 중장기적인 대비도 하겠죠. 산업의 변화에 따른 어떤 성장 동력이 될 만한 인재들을 확보하고자 하는 게 네, 기업의 어떤 교육 과정의 수요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부는 어떤 관점이냐면 정부에서는 주로 중장기적인 어떤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산업을 선호합니다. 따라서 이런 산업을 키우기 위해 교육기관이나 대학 등을 중심으로 교육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교육 산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중에서 교육 과정을 개설할 때 가장 이제 중요한 의견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고용의 어떤 키를 쥐고 있는 기업일까요? 아니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정부일까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무리 좋은 전망을 가진 기업이 있고 또 국가 경쟁력이 앞으로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캠페인을 벌인다고 하더라도 자, 정작 교육생들이 원하지 않고 만족하지 못하는 어떤 기술이다 또는 그런 산업이다라면 그런 교육 과정을 개설해도 사실 의미가 약해질 수 있어요. 네.
지원자가 아무래도 부족해지겠죠. 또 이제 모집이 잘 안 되는 네, 그런 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번에 에픽게임즈에서 교육 세션을 개설한 부분은 대단히 좀 옳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얼타임 렌더링 엔진을 사용하는 산업이 매력적인 산업으로 좀 보일 수 있고 또 멋진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이 또 이렇게 느껴지고 그런 교육생들에게 그런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해줄 수 있다면 해당 산업에 우수한 인재들이 또 모일 거고 그들이 또 멋진 결과를 만들면 이게 또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언리얼 엔진은 그동안 게임 산업에서 대단히 흥미롭고 즐거운 경험을 만들어냈던 도구였죠. 앞으로 이 기술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또 게임 산업 이외에도 또 무엇이 있고 또 얼마나 우리가 이런 세련된 직무들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제시해 준다면 앞으로 많은 교육생들이 이런 게임 엔진, 또 언리얼 엔진을 공부하고 싶어 할 것이고 또 더 많은 교육 수요도 창출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2020년, 자, 현재 대한민국 ICT의 교육 과정은 크게 4차 산업 또는 혁신이라는 주제를 빼놓고는 이야기하기가 힘듭니다. 각 정부 부처는 8대 ICT 혁신 분야 또는 뭐 13대 ICT 혁신 분야 등등 다양한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가장 기본이 되는 인재들을 양성하기로 방향을 정해둔 상태입니다. 원래는 국가직무표준, 즉 NCS를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해야 하지만 이런 4차 산업과 이 혁신이라는 주제를 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기존의 틀로는 교육과정을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디지털 트윈을 이용해서 어떤 건축 설계도를 리얼타임 렌더링 엔진으로 옮긴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이걸 배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또는 이전에 무슨 기술을 사전에 익혀야 할지 또 기술의 난이도가 이게 쉬운지 어려운지조차도 잘 판단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술들은 R&D를 또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기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 4차 산업 교육 과정들은 NCS를 적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B-NCS 교육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의 커리큘럼 설계도 유연해졌고 또 저처럼 어떤 언리얼 엔진을 도입한다던가 아니면 오프라인 강의에 뭐 동영상 강의를 함께 진행하는 뭐 이런 블렌디드 러닝을 한다든가 하는 방식의 좀 다양한 커리큘럼이 개설하는 것이 이제 가능해졌죠. 그래서 좀 기존에 지금 현재 좀 교육 시장의 상황을 좀 보자면 4차 산업 교육의 대세가 지금 사실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요 세 개 분야가 주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2년간 선정된 정부 부처의 교육 분야 중에서 총 84개 정도 교육 분야가 개설이 됐는데 그 중에서 약 46개 전체 교육 과정의 한 50%가 이 세 개 분야에서 개설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웹이라든지 앱을 기반으로 이제 응용 분야가 아직 많기 때문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이 분야들이 전공과 비전공자들에게 아주 만족스러운 또 융복한 커리큘럼을 또 이제 커리큘럼이 잘 개발이 되어 있다 보니까 확장성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또 전반적으로 취업률도 좋은 편이고 또 다양한 분야로 취업이 가능하죠. 자, 우리한테 좀 익숙한 게임 산업 분야에서는 어떨까요? 4차 산업에 어디에 속할까요? 게임은 사실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 분야로 이미 국가 직무 표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4차 산업 분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응용할 수 있는 AR이라든지 VR 같은 실감형 콘텐츠가 4차 산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감형 콘텐츠 커리큘럼이 대부분 기존의 게임 분야의 노하우들로 구성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또 이제 교육 과정들도 대부분 이제 게임 교육 과정에서 크게 다르지는 않은 네, 그런 실정입니다. 뭐 AR, VR 산업 자체가 좀 이렇게 확 커져야지
이런 어떤 실감형 컨텐츠라든지 이런 교육 분야들의 인기도 더 커질 수 있을 텐데, 뭐 일부 VR 게임이나 5G의 어떤 이슈들을 제외하면 성장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커지고 있지는 않아서 다소 좀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저는 앞으로 교육생들이 원하는 교육 과정이 점점 다양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생들마다 전공도 전부 다르고 또 꿈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단기적인 어떤 취업을 목표로 하는 이런 친구들한테는 또 일부 분야의 인기가 컸던 것이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또 어쨌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찾아가게 되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앞으로 또 흥미로운 기술과 산업의 변화 과정을 또 지켜보면 또 교육 수요는 계속 달라질 거로 보고 있고, 또 그에 맞게 우리 교육 과정들도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나오는 이슈는 진짜 필요한 어떤 4차 산업이 진짜 필요한 부분은 바로 스마트 제조라든지 어떤 기반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 과정으로 확대돼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스마트 제조 같은 교육 과정은 개설 자체가 매우 드문 편이에요.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근데 제조업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자동차 산업 이런 어떤 산업들이 굉장히 좀 주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4차 산업을 대비해서 어떤 식으로 무엇을 또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또 이런 제조 분야에서 연구해야 될 부분들이 아직은 많죠. 저는 이런 부분에서도 교육생들한테 어떤 언리얼 엔진이라든지 이런 게임 엔진, 리얼타임 렌더링 엔진을 활용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고 또 산업에 투입을 해보면 또 하나의 어떤 새로운 또 대안이 될 수 있고 또 좋은 어떤 방향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리얼타임 렌더링 엔진의 활용 분야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언리얼 엔진 개발자를 이제는 게임 회사가 아니라 일반 소프트웨어 재직 회사나 건축 설계 사무실 또는 조선소 등에서 구인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요걸 보면 사실 저도 기분이 좀 묘합니다. 이런 변화는 꽤 빠르게 일어났고 꽤 주변에서도 이제 볼 수 있는 사례가 됐죠. 게임 엔진이라는 게 이제 더 이상 게임 업계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말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을 정도로 사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어떤 기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또 기업에서도 확보해야 될 인력으로 이제 게임 엔진을 다룰 줄 아는 인력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아직 교육 현장에서는 아직 이런 수요를 전부 다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는 점이 좀 느껴지고요. 또 살짝 늦은 감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뭐 이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제 생각엔 그래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런 게임 엔진이라는 게 사실 전통적으로 저희 게임 산업에서 주로 쓰던 프로그램이고 또 이런 게임 산업에 또 계신 분들이 또 이게 다른 산업 분야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이 이게 어떻게 쓸지까지는 아마 크게 신경을 못 썼던 부분도 네, 없지 않아 있지 않나 네,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좀 이제 최근에 필요로 하는 분야가 보통은 이제 영상, 제조, 건축 뭐 이런 분야에서 이제 많이 필요로 하신데 또 반대로 이분들은 또 이 정도로 저희 게임 업계에서 또 다루는 만큼 또 게임 엔진을 다뤄볼 일이 없었죠. 주변에 혹시 뭐 제조업 분야인데 뭐 언리얼 엔진 사용 경험이 뭐 10년 차다. 뭐 이런 인력을 보신 적이 있을까요? 과연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계신다고 하더라도 아마 흔치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어떤 엔진을 활용하는 이런 리얼타임 렌더링 엔진을 활용하는 분야를 늘리려면 또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필요는 한데 그게 아무래도 좀 게임 산업에 계셨던 분들이 좀 할 수밖에 없지 않나 또 이런 생각들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이제 어떤 제조업 분야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분야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 외에도 영상 분야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영상 분야에서도 많은 활용이 또 기대되고 있죠.
실제로 제가 이번에 새로 제안한 어떤 교육 과정은 이런 언리얼 엔진을 활용한 버추얼 프로덕션을 교육 과정에 포함을 시켜봤습니다. 앞으로 제 생각에는 영화나 뭐 영상 제작 산업은 어떤 이 기술이 기존의 프로세스에 비해서 어느 정도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증명이 끝나면 아마 크게 확산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영화를 찍는데 이제 프로그래머를 뽑아야 되는 시대도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이제는 제가 한번 교육했던 교육생들, 친구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서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언리얼 엔진을 공부하러 온 친구들의 전공은 정말 다양한 편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전공한 친구들의 비율이 고작 33%에 불과해요. 네. 그나마도 또 그 중에서 프로그래밍을 좀이라도 접해봤다라고 대답한 친구는 전체 한 20%도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그냥 엔진을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냥.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런 엔진을 배우고 싶은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자신의 어떤 전공과 연계를 해가지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하는 친구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 자동차를 전공했던 친구면 뭐 자동차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응용하고 싶다. 또는 뭐 VR 쇼핑몰을 만들고 싶다 등등의 어떤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면 보통은 자신의 전공이 최근 어떤 취업 시장에서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라고 답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문과 친구들이 이런 답을 하기도 많이 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친구들이 엔진이라는 거를 이런 어떤 리얼타임 렌더링 엔진이라는 걸 공부하기 이전에 그냥 소프트웨어 개발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그 부분이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애초에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이 코딩을 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한 뭐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 공부하면 이게 마법처럼 갑자기 놀라운 프로그램을 만든다던가 콘텐츠를 뚝딱 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이해시켜야 되고 또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언리얼 엔진이 유리했던 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비주얼 스크립트, 그러니까 우리 블루프린트랑 아주 좋은 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툴 위주로 스크립트 위주로 또 공부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주로 툴 사용법 위주로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면 일단 컨텐츠 제작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어느 정도 만들어낼 수 있죠. 확실히 이런 방식으로 교육 과정을 짜다 보니까 비전공자라 하더라도 어떤 학습 부담감을 낮추는 데는 효과적이에요. 음,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 생각에는 점점 이제 비전공자들이 이런 게임 엔진을 공부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 친구들한테 얘들아 이 변수가 뭐고 함수가 뭐고 뭐 이런 건데 개발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 되게 어려워할 거예요. 근데 차라리 어떤 뭐 예제라든지 캐릭터를 움직인다든지 이벤트를 만드는 걸 해보면 이 친구들이 이거 괜찮은데요 하면서 흥미를 되게 얻거든요. 그 부분에서 뭔가 어, 어떤 엔진을 통한 공부는 그런 부분에 또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런 어떤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언리얼 엔진을 이용한 수업 자체가 이게 이제 주로 저희는 컨텐츠 제작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게임 엔진에 대한 학습이 굉장히 좀 흥미로운 편입니다. 사실. 그리고 몰입감이 매우 높아요. 프로젝트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다. 난 더 하고 싶다. 더 공부하고 싶다. 이런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몰입형 수업을 통해서 어떤 교육 평가는 잘 나오는데 근데 뭐 저도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 좀 어려운 점은 이게 이제 전공자와 비전공자가 매우 섞여 있는 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잘하는 친구와 또 아주 이 엔진이나 이 소프트웨어 개발 자체를 또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케어하는데 좀 보살피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또 어떤 이런 개발 경험이 아무래도 좀 있는 친구의 경우에는 어떤 새로운 기능의 구현에 관심이 많죠.
반면에 또 콘텐츠 제작 되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또 애초에 또 어떤 친구는 개발 자체가 저는 너무 어려워요. 이런 친구들이 또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친구들은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구동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라고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우리의 이런 게임 엔진을 가르치는 이런 교육 과정을 듣기에는 좀 사전 교육을 사전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죠. 음, 언리얼 엔진이 참 되게 쉬워졌다, 되게 다루기가 편해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어, 이게 너무 이제 학생들이 이게 포토샵이나 또 이제 뭐 어떤 동영상 편집 툴 수준은 또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는 이런 체계적인 좀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교육생들에게도 한번 물어봤어요. 이 교육 과정을 찾은 이유가 뭐야? 이거 왜 이걸 공부하려고 했니? 하고 면담을 해보면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냥 이런 교육 과정 자체가 찾기가 어려웠어요. 저는 굉장히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이런 어떤 교육 과정 자체가 부족해서 이런 교육 과정이 발견하자마자 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 한번 취업률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제가 그래도 좀 운은 되게 좋은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4차 산업 교육과정 진행하면서 생각보다 취업률이 되게 높게 나왔습니다. 어, 사실 4차 산업에 대한 이런 교육과정들은 굉장히 취업률에서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기반 산업이 아니잖아요. 이게 뭔가 신기술들이고 또 이제 막 생겨나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취업을 할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이런 취업률은 뭔가 운도 되게 많이 따라야 되는 거고 학생들도 우수하고 또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뭔가 교육 과정에 언리얼 엔진을 도입했더니 취업이 잘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은 좀 곤란할 수 있어요. 네. 취업률에서 사실 언리얼이 도움이 많이 됐던 이유를 하나 꼽아보자면 우선은 게임 업계에서 엔진을 다룰 수 있는 콘텐츠 개발자와 프로그래머를 한동안 꽤 많이 좀 찾았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좀 많이 데뷔를 할 수 있었고요. 어, 좀 아직까지는 이런 엔진을 다룰 수 있는 개발자, 프로그래머, 교육생들이 게임 산업에 치중돼서 취업을 하는 부분은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네요. 또 한편으로는 또 든든하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다른 어떤 제조업이라든지 뭐 영상 분야 쪽으로 확장을 하고 싶은데 음, 그래도 게임 산업이 있으니까 우선은 이렇게 게임 산업이나 이런 곳에서 좀 실무 이런 경험을 채우고 그다음에 경력을 쌓아서 또 새로운 어떤 분야로 또 이렇게 전환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요. 앞으로 아마 취업처가 이제 점점 늘어나면 더 좋은 상황이 또 생겨나고 더 갈 곳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좀 훈련을 개설해야 되는지 좀 한번 볼까요? 자, 뭐 요런 내용이 사실 엔진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육 과정을 설계하시는 분들이 아마 들으시는 강의이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넣어봤습니다. 자, 정부 주도의 교육 과정은요, 일단 심사를 반드시 거치게 돼 있죠. 이제 교육 과정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다 보니까 좀 이제 후발주자들, 그러니까 이제서 뭔가 이 정부에서 주도하는 어떤 교육 과정을 좀 해볼까라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어요. 일단은 교육 과정이 굉장히 고도화되고요. 또 이제 점점 교육 강사라든지 이런 확보도 점점 어려워질 수가 있죠. 또 이게 최근에는 프로젝트 기반 수업을 되게 권장을 하는 편인데 아무래도 또 프로젝트 주제 선정 또 수행 활동을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되는가 하는 거는 또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좀 그래도 다행인 건 뭐냐면 게임 엔진을 다루실 수 있는 교강사분들은 사실은 애초에 회사에서 업무를 하시던 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어떤 강사님들 입장에서는 크게 어려울 부분은 없었다. 오히려 이런 프로젝트 기반의 수업이 늘어나는 게
개발자 출신 어떤 교강사분들에겐 굉장히 유리한 어떤 장점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설계했던 어떤 교육과정 노하우를 좀 한번 전달을 해볼게요. 우선은 저는 일단 수요를 기반으로 설계를 해왔습니다. 이 부분이 일단 심사 과정에서 어떤 설득 자료가 되기도 하고 어떤 교육과정 설계의 방향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교육이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어떤 인재를 필요로 하는지를 먼저 조사를 해서 이제 설계하는 게 필요하겠죠. 어, 사실 이제 문제가 이런 수요 조사조차도 이제 뭐 아는 기업들이 별로 없으면 조사를 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이거를 저도 하다 보니까 좀 느낀 건데 미리 좀 에픽 게임즈에서 아니면 언리얼 엔진 이렇게 사용하시는 기업들끼리 좀 미리 풀을 이렇게 만들어 두시고 정기적으로 이런 수요 조사를 해보고 이런 자료를 공유하면 또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이제 많은 교육기관들이 그 자료를 토대로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서 교육 과정을 개설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어떤 몇 년에 걸쳐서 이런 기업들을 모으고 협력을 하고 컨소시엄을 구축을 해두었기 때문에 또 활용 가능한 자원들이 있어서 이제 비교적 수요 조사가 쉬운데, 뭐 언리얼 엔진 가지고 이제 교육을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선 이런 수요 조사처부터 한번 확보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물론 필요로 하시는 분이 계시면 네, 제가 제일 먼저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법인데요. 아무래도 이 개발을 중심으로 쭉 커리어를 쌓아 오셨던 분들이 이제 어떤 교육을 이제 뭔가 이 엔진을 가르치고 개발을 가르치고 하는 이런 교육을 하는 거는 또 약간 좀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 달랐냐면 이게 아무래도 개발은 내가 이제 스스로 뭔가를 구현해내고 만들어내고 제작을 하면 됐지만 교육은 내가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육생들이 잘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좀 효과적인 어떤 교수법이나 강의법 이런 것들을 좀 익혀두시는 게 좋은데요. 이런 교수법에 대한 힌트는 사실 이런 국가직무표준 NCS에 한번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게 좋습니다라고 어느 정도 좀 표준화된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 해보는 것도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1, 2년 차쯤에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어려움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나. 그래서 교육학을 따로 공부해 보기도 했는데 사실은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NCS를 알게 됐는데 여기 가 보니까 이제 몇 시간을 어느 정도 시간에 어떤 장비로 가르치는 게 좋다라는 게 이미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NCS는 매년 새롭게 추가되고 변경됩니다. 이게 4차 산업 기술, 저희가 다루는 이런 리얼타임 렌더링 엔진 뭐 이런 기술들은요. 사실 변화가 굉장히 빨라서 이런 NCS에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최근에 제가 며칠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디지털 트윈 분야가 추가됐습니다. 근데 이 최신 기술일수록 어떤 NCS 비중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과정 설계하면서 어느 정도 학습 시간이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교수 방법, 학습 방법에 대한 방법론들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여러 번 한번 체크를 받아보시고 설계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언리얼 엔진 되게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최근에 비대면 교육이 굉장히 필요성이 커지고 또 강화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이런 교육 과정을 편성하면서 반드시 스마트 훈련 편성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언리얼에서 제공하는 이 온라인 러닝 있잖아요. 요거를 같이 편성합니다. 한 10시간 정도, 10시간에서 20시간 정도 편성을 하는데 물론 이게 온라인 러닝이 주가 될 수는 없겠죠. 근데 훌륭한 어떤 보완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앞서 이제 학생들 간의 이런 수준 편차들이 있었잖아요. 요게 이제 이런 브랜디드 러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온오프라인 혼합 학습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온라인 러닝 이외에도
인터넷에 유튜브에 특히 많은 어떤 강의 자료들이나 뭐 강좌, 영상 자료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또 조합해서 나름 또 커리큘럼 하나 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생들은 이제 그런 커리큘럼을 따라서 진행을 해도 네, 또 어떤 하나의 또 강의를 하나 더 듣는 거죠. 강의 안에 강의죠.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영상들을 보면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도 미리 좀 확보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새는 4차 산업뿐만 아니라 네, 아마 대부분의 지금 교육들이 좀 신기술, 기술 기반의 교육은 이게 되게 중요해지고 있어요.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기반의 수업인데요. 이게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전체 교육 시간에서 최소 30% 또는 뭐 50% 이상을 프로젝트 수업으로 진행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제가 비율을 70%까지 한번 높여서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을 위주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본 적도 있는데요. 음, 거의 모든 과정에 한번 프로젝트를 도입해 봤었는데 일단은 어려웠던 점은 관리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아무래도 프로젝트가 동시에 교육생들이 한 뭐 적게는 뭐 10명, 많게는 뭐 한 30명까지도 교육생들이 있는데 한 교과적인 프로젝트가 한 4개, 5개 정도가 이렇게 구성돼서 돌아가면은 이게 어떤 팀에서 뭘 만드는지 막 헷갈릴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어렵긴 했는데 관리가 어려웠죠. 근데 그걸 제외하면 굉장히 좋은 어떤 시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프로젝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공부를 하고 거기 안에서 어떤 학습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친구들한테는 이 교육생들에게는 어떤 기술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 이제 프로젝트로 하니까 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저희 언리얼 엔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좀 퀄리티, 역시 퀄리티가 좀 잘 나오다 보니까 만드는 사람도 사실은 놀라고 보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심사하시는 분들도 또 놀라고 뭐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공생이 또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의 주제도 좀 폭넓게 선정해 두시는 게 좋은데요. 저는 최근에는 좀 다른 산업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특징을 좀 잡아서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리얼 엔진을 활용한 뭐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 또는 언리얼 뭐 퀵셀을 이용한 굉장히 사실적인 어떤 배경이라든지 환경을 만드는 프로젝트 뭐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주제나 목표를 좀 잡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주제나 목표는 어디서 보통 영감을 얻냐면 언리얼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뭐 새 소식에 보면은 이렇게 뭐 어떤 기업에서 이러한 놀라운 거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는 뭐 그런 자료들 있잖아요. 그거랑 이제 또 인더스트리 쪽 메뉴에 가보시면은 또 뭐 요러요러한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라는 어떤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저는 그걸 주제로 프로젝트를 또 제안하고 참고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교육생들이 네,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높은 퀄리티의 이런 프로젝트를 보면 굉장히 또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도 느끼기도 합니다. 또 이런 어떤 해마다 언리얼에서 이 대학생들이 만드는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모아놓는 어떤 영상을 올려두기도 합니다. 이제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주제들을 선정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교육생들과 또 논의를 해가면서 어, 프로젝트를 또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제가 진행했던 교육과정 한번 케이스들을 한번 쭉 보도록 하죠. 뭐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1개월 차, 2개월 차, 3개월 차 때는 어떤 걸 가르치고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를 한번 보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음. 자, 우선 1개월 차 때인데요. 자, 아무래도 비전공생들이 많다 보니까 바로 언리얼 엔진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어, 뭐 이제 이 전공생들에게 맞는 이런 어떤 산업의 동향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소프트웨어고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좀 배경 지식이 필요한가 또는 이런 어떤 개발해 나가고 운영해 나가고 하는 것들이 뭐가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또 가르칩니다. 또 프로젝트를 또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어떤 협업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우리
아이디어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좀 구체적으로 시각화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기본적인 기술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요게 한 1개월입니다. 네. 시간으로 치면은 한 100, 120시간에서 약 한 200시간 정도는 이런 시간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자, 2개월 차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리소스 제작들을 해보기도 하고 언리얼 엔진에 대한 기본을 이제 한번 다뤄보고 있습니다. 보통 많은 학생들이 2단계를 되게 빨리 하고 싶어 해요. 빨리 저도 언리얼 엔진 뭐 이렇게 실행해보고 싶어요, 켜보고 싶어요 하는데 막상 이제 키면은 켜놓고 이렇게 멍하니 이제 시간 가는 경우가 많은데 앞부분에서 충분히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어떤 제작 방법들을 충분히 잘 숙지를 한 친구들이라면 좀 이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다소 좀 시간이 걸리는 기간인데 요 때가 저는 제일 어떤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진을 접하고 어떤 이런 기초적인 어떤 기술을 배우고 리소스를 어떻게 만들어내는 거고 또 이런 엔진에 할 수 있는 기능은 뭐고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도록 반복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 이제 한 3개월 차쯤 되면 이제 배운 걸 토대로 해서 간단한 한번 프로젝트를 시도해 볼 수 있겠죠. 뭐 슈팅 게임이라든지 어떤 스테이지 클리어형 뭐 어드벤처 게임, 러닝 게임 뭐 등등 좀 비교적 간단한 그런 예제 중심의 장르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 가능하다면 2단계에서부터 팀 프로젝트를 팀을 섞어서 진행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이제 캐릭터도 추가해 보고 애니메이션을 리타겟을 이용해서 뭔가 이것저것 조작을 해보고 하면은 이제 급격히 좀 난이도가 상승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요걸 이제 극복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엔진에 대한 흥미도가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요걸 극복해내면 이제 굉장히 이제부터 재밌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좀 다른 방향으로도 좀 제안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을 설계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UI라든지 뭐 이게 다양한 어떤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해주는 게 좋죠. 자, 이제 파이널 프로젝트를 또 준비해 볼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걸 이제 총동원해야죠. 그래서 또 제가 이제 좀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2단계에서는 이제 강사님들도 좋지만 또 교육기관과 어떤 컨소시엄을 맺은 기업들이 있다면 그 기업들로부터 어떤 현업에 계신 분들의 멘토로 파견을 한번 요청을 해 보십시오. 멘토들, 그러니까 현업에 계신 분들을 이런 주말에 보통 투입을 저는 하는데 꾸준히 이제 해왔던 방법인데 굉장히 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주말을 이용해서 이런 노하우를 전달하고 또 이 교육생들의 프로젝트를 진단받는 요게 효과가 엄청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 과정 때문에 어떤 프로젝트의 퀄리티가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뭐 언리얼 엔진은 꼭 다뤄보지 않은 어떤 멘토분들이라 하더라도 어떤 소프트웨어 제작 공정이라든지 또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개발한 어떤 프로세스를 가져다가 놓는 것만으로도 꽤 효과가 좋고 멘토분들도 사실은 언리얼 엔진에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생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연구해 보면서 또 한편으로 엔진을 또 알리는 방향이 될 수도 있죠. 요 단계에서 이제 또, 뭐 이제 브랜디드 러닝, 아까 뭐 실력 격차를 이제 메꿔야 되는 시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또 지도를 해 주셔야 되고, 포트폴리오도 이제 슬슬 준비를 해야 돼요. 이제 이런 어떤 본인들이 만든 프로젝트를 자칫하면 너무 만드는 어떤 이 재미에만 빠져서, 취업을 잠시 잊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가고, 어떤 식으로 본인을 어필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줘야 됩니다. 자, 앞으로 이런 언리얼을 활용한 어떤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싶은 교육기관 관계자분들은, 뭐 참고 자료라고 할까요? 어떤 직업능력 심사평가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해마다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무수 사례집이라고 해서
이런 교육기관들의 성공 사례와 또 어떤 식으로 운영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한 결과, 평가를 보통 소개를 하는 네,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몇 가지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요 조사, 그다음에 어떤 현업과의 연계성, 그다음에 이제 수요를 기반을 했는가, 그다음에 프로젝트 주제가 합당한가가 아마 제일 중요한 과제로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언리얼 엔진이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수요 조사를 꾸준히 해주시고 멘토들을 섭외하시고 그런 커리큘럼과 주제들을 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저도 이제 앞으로 언리얼 엔진 활용하는 산업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고 또 제공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은 더 다양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뒤에는 아마 대학 졸업 작품 전시의 풍경이 저는 많이 달라질 걸로 보여요. 뭐 요런 저는 앞으로 뭐 건축, 자동차, 영상 등에 대한 개설해보고 싶은 교육 과정이 많고 또 이런 교육 과정들이 또 많이 필요로 해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제 개인적인 노력들도 좀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요. 저도 계속해서 다양한 커리큘럼을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커리큘럼을 또 여러분들께 또 공유를 하고 같이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언리얼 엔진을 활용한 어떤 뭐 산업에서 쓸만한 어떤 도서라든지 이런 것도 기획 중이고요. 또 어떤 수요 조사를 할 수 있는 기업들과 좀 연합해서 협회를 만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고려 중입니다. 또 기업들과 꾸준히 MOU를 체결하고 있고 또 교육기관과 교육과정 개설에 대한 자문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언리얼 엔진을 좀 교육하시는 강사님과 교육기관이 더 늘어나기를 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곧 라이브 Q&A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